자, 거기 이제 103쪽을 보시면은, 자, 치안을 이용한 최대시소, 자, 최대시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치안을 이용한 최대시소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X값의 범위가 이제 여기서도 좀 제한이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예제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밑에 있는 유제보다는, 이제 밑에 있는 유제 9-1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치안을 이용한 최대시소는 103쪽에 이제 9-1로 좀 시작을 먼저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정말 이 치안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고2 때까지 쭉쭉 가거든요. 계속 하게 될 거야, 아마. 고3 끝날 때까지. 이거는. 자, 여기 치안되는 시계 종류만 달라지지, 이걸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풀이 방식을. 자, 그래서 이 시계의 최소값을 구해보라 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계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치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작은 x에 대해서는 전개하면 4차식이지만 이 반복된 덩어리에 대해서는 2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뭐 큰 x로 놓든지 뭐 여기 있는 예제풀에 있는 것처럼 t라고 놓든지 아무렇게나 하세요. 자, 나는 큰 x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져 있는 y 값을 구하는 함수식이 작은 x에 대한 4차식이 아니라 큰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내가 큰 x라는 놈이, 자, 작은 x의 4배인, 자, x제곱 더하기 4x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2차식은 이제 2차인 순간부터 제한 범위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x에, 여기 작은 x에는 어떤 수든지 다 넣을 수 있어요. 문제에 별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는 작은 x를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즉 2차식이기 때문에 큰 x로 나올 수 있는 값에는 제한이 있어. 절대로 특정한 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게 돼 있어. 왜냐하면 2차식이니까 작은 x에 대한. 자, 여기다가 4를 보태주고 4를 빼주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고 할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몇 이상인 수는, 몇 미만인 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얼마일까요? 몇 미만인 수는 절대로 큰 x의 값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일까요? 이렇게까지 고쳐줬으면. 이거 반드시 큰 x의 값은 몇 이상이 나와야 될까? 응? 몇 이상이 나와야 돼? 요거랑 요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될 텐데? 얼마일까요? 요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 여기 내가 작은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큰 x의 값으로 요놈보다 작은 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야, 제가 작은 x에 1을 더해서 제곱했어. 0 이상이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반드시 0 이상이지.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4를 보탰으니까 마이너스 4 이상이잖아. 그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작은 x에 뭘 집어넣어도 이제 여기에는 큰 x에는 이것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큰 x에 대한 이차함수식으로 y를 놨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는 큰 x에는 어떤 수를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를 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큰 x에 대한 이차함수식인데 이차함수를 그려봐라 시키면 그래프 다 그리면 틀린다니까. 왜냐하면 큰 x에는 이놈보다 작은 수를 넣을 수 없고 이놈 이상의 수만 투입을 해서 내가 마이너스 4 이상의 수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점들을 다 찍어내고 그걸 연결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큰 x에는 마이너스 4 이상의 수들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싹 다 온전한 이차함수 모양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큰 x에 대한 그래프를 이차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다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온전히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이차 함수니까 큰 X에 대해서는 표준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자, 큰 X가 1일 때, 자, 꼭지점이 나오는 거고, 축도 여기겠죠?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지점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마이너스 4. 즉, 큰 X가 마이너스 4일 때부터 이제 쭉 그려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가로축이 큰 X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냥 작은 X라 해도 상관없지.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자, 이렇게 제한범위 그랬으면 이제 치환한 문자의 역할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작은 i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마이너스 4 이상인 부분만 쫙 남겨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얼마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그래프 언제가 최소예요? 큰 X가 얼마일 때 최소야? 얼마일 때 최소예요? 서희 학생. 큰 X가 얼마일 때 작은 Y가 최소예요? 큰 X가 얼마일 때? 1. 그렇죠. 여기일 때. 그럼 여기가 최소값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낚시질 걸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작은 X가 P일 때 Y가 최소이다. P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P 대신에 요거를 쓰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1을 쓰면. 자, 여기서 내가 쏘는 거 뭐죠? 큰 X야, 작은 X야? 작은 X죠. 그러면 여기는 1은 작은 X 값이 아니라 큰 X 값이라고. 여기서 나온 결과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그러면 이제 큰 X가 1이니까,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4X에서 1이 나오게 되는 X의 값을 이제 구하시면 돼요. 뭐, 근해 공식으로 구하든 하시면 되는데, 아마 근해 공식 구해질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저렇게 물어보면 인수분해 예쁘게 되게 보통 문제에서 주니까 그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식, 귀찮겠네 하는 걱정은 대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급조하느라고 이렇게 근해 공식을 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지 뭐. 자, 이런 것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되게 치안을 이용한 최대시소는 자, 이런 거예요. 이제 풀이가 좀 짤막하게 요약하면 공통의 부분은 자, 이렇게 같은 문자로 이제 치환을 합니다. 그럼 보통 2차식이 만들어지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2차식을 치환하게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반드시 2차식이 치환되면 이렇게 제한 범위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치환한 문자에 제한 범위가 생겨요. 자, 여기 이제 주의를 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거기 유제가 아니라 예제죠. 예제 9번 같이 백산 쪽에 예제 9번 같이요. 자, X값의 범위가 처음부터 작은 X값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반복되는 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반복되는 식에 대한 2차식 모양으로 함수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통 이제 작은 x의 제한 범위가 걸려 있으면 아까처럼 뭐 최소값만 구하라 그러지 않고 보통은 최대 최소를 다 구하게 일단 문제가 나옵니다. 연습을 하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반복되고 있는 이 부분이 큰 x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나는 작은 y는 큰 x제곱 마이너스 2큰 x 마이너스 4 이렇게 2차식 형태로 놓을 거고 자 그냥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자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오기 위한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또 제한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올 때
자, 큰 x는 이 작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범위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x의 제한 범위로 미리 걸려 있어. 아까랑 다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큰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또 표준형을 만들어야. 자, 그럼 내가 작은 x와 큰 x에 관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큰 x는 작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축을 그리자면 내가 큰 x를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세로축에 큰 x, 가로축에 작은 x 이렇게 받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 그리고 자, 작은 x가 1이면 이제 작은 x1이면 그때가 여기 있는 이 2차식에 대한 그래프의 꼭지점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제한 범위 봅니다. 제한 범위 보니까 작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 내가 잘못 그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탓할 생각은 없지만 자 여기 아까 여기 2에서부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축에서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최소값은 똑같이 2인데 최대가 여기서 이제 이제 틀려서 자 최대가 이제 여기서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1, 2, 3, 6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6까지 그러면 이제 큰 x 값으로는 6까지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를 6으로 고쳐서 이제 다시 하시면 될 거야. 그럼 이제 5의 제곱 25에서 5를 빼는 거니까 20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구하는 메커니즘은 다르진 않아요. 이게 치환한 문자에는 반드시 2차식을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의 제한 범위가 발생하니까 그 제한 범위에 맞게 치환한 문자의 제한 범위 구해주고 우리가 이제 치환된 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치환된 문자의 범위에 맞는 부분만 남겨서 이제 그래프로 최대, 최소를 가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정도는 좀 영상 보면서 좀 이 정도 문제들은 차근차근 따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식의 모양이 이런 꼴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여러 개가 더해지는 모양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자, 내가 x제곱은 0 이상이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실수 y의 제곱도 이제 써보면 0 이상이겠죠? 그러면 0 이상인 수와 0 이상인 수를 더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은 반드시 몇 이상일까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이거 이상한 거 없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하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은 1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도 맞아요? 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102 쪽에 8번에 이제 첫 번째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요. 자, 이런 모양의 식으로 만들어 놓고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이제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이제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x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y에 대한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반드시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x는 x대로 2차식이 이 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y는 y대로 y에 대한 2차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뭐냐면, xy끼리 곱해진 항은 없죠, 또. 그쵸? 그럼 그런 게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이것만 있고, 자, x제곱 마이너스 4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지 않겠어? 그쵸? 그럼 내가 거꾸로요. 자, 요것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x가 없어요.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순수한 y에 대한 2차식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y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 구하려고 마치 이게 x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묶고 가면서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쓸 거고 이걸로 이제 표준형 만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쵸?
순수하게 y가 있는 2차식이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이것도 표준형으로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y-2제곱 만들어지면서 이제 표준형을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거 만들 때 뭐가 필요했었냐면 2의 제곱인 4가 필요했었으니까 4를 뒤에서 빼야 되는 거고, 요건 요거대로 2의 제곱에 2배를 한 거가 필요했었으니까 8을 빼야 되는 거고, 자, 상상 원래 플러스는 있었던 놈이니까 계속 써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2 y제곱이니까 이거 플러스지. 자, 그러면 자, 내가 이거 없으면 이 식은 몇 이상이라고 주장해야 돼? 원래? 뒤에 상수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쵸? 0 이상이라고 주장해야 되지? 그죠? 0 이상이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이거 없었으면, 이런 애들 없었으면. 근데 이런 애들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애들을 양쪽에 더해줘야 부등식의 밸런스가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시계값 다 계산됐어요. 그럼 x-2제곱 더하기 2y-2제곱 더하기 여기 계산은 얼마야? 13 마이너스 4, 이거 8, 마이너스 8. 여기가 그대로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 최소라고 해야 돼? 최대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8 이상이니까 네, 최소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는 최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완전 제곱식 두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 최소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2번처럼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변수가 3개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에 2x 모여져 있는 거고요. 이제 식제식 고치면서 쓰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y제곱에 10i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z제곱은 의미 없어, 얘네들은. 왜냐면 1차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z제곱 자체가 이미 어떤 완전 제곱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플러스 10이라는 상수항이 있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럼 다 왔어요, 이제.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내가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표준형 만들고, 자, y는 y대로 y에 대한 2차식만 있다고 표준형 만들고, z는 z대로 1차가 없으니까 그냥 z 빼기 0제곱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묶어볼게요. 자, 여기는 1분의 10이니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5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z제곱. 그러면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다 음해부 붙었으니까 이따가 이제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1, 마이너스 1 뺀 거, 부 바꿔서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5제곱 25인데 음해부 앞에 달려 있으니까 튀어나오면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여기는 변형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거 음음으로 된 걸 한번 묶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직접 묶어보지 않더라도, 묶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서 바로 최대값이나 최소값, 최대값이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계산하면 36인가? 자, 그러면 내가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더한 거에다가 음해 붙였으니까 0 이상이야, 0 이하야? 자, 여기까지만 따지면 0 이상 0이야. 0. 세인이 0 이상 0이야. 2야. 그렇죠. 여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이니까 반대로 음해부 붙였으면 부동 방향 바뀌어서 0 이하. 0 이하인데 여기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36 이하인 거죠. 그럼 요거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건 최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런 거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으면 반드시 이제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이런 거는 x와 의한 없는 x와 이제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2번처럼 변수가 하나 더 껴들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완전 제곱식 3개 만들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없어야 돼. 이게 있는 모양은 요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알려줄 모양으로 고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려줄 모양까지는 얘기하면 좀
꽤 한 20분 정도 더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한 거 잠깐만 좀 정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특이한 2차식의 최대 초소를 크게 내가 뭐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근데 디테일하게 뜯으면 네 가지인데 처음에는 요거 했어요. 우리가 치안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자, 요거는 치안되는 식이 보통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치안되는 식이 보통 2차식이기 때문에 치안된 문자의 범위를 이제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치안된 문자가 범위가 있다는 거. 이제 치안된 문자 또는 치안된 변수의 범위에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찾아내거나 하셔야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조금 중요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이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뭐 세모꼴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치환되는 식, 이런으로 바뀌는 식은 어떤 식이었냐면, 다 우리가 이제 xy에 대한 이런 애들이 자 x에 대한 2차식일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했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항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xy가 곱해져 있는 항 따위는 이제 없을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세모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이 반드시 세모 이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완전 제곱식의 부호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면 부호가 부등호 방향이 엎어지면서 우리가 세모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스타일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조건식이 있을 때요. 흔히 이제 조건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XY에 대한 등식입니다, 얘네들은. 자, 스타일을 먼저 다 소개하고, 이제 푸는 방법들을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게 모양을 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네 가지에 맞게 방법들을 다 달리해서 이 참 식에, 주어진 식에 이제 최대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조건식 이렇게 조건식이라는 게 이제 보통 x에 관한 등식이거든요. 등식. 그럼 이런 식이 주어지고 우리가 조건식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식의 최대 치소를 알아내게끔 해요. 그럼 반드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보통 xy에 대한 등식이 주어지니까 그 등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에 구하려고 하는 식의 변수를 하나로 줄이셔야 돼요. 조건식으로 반드시 구하는 식의 변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식으로 구하는 식의 변수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제 104쪽에 있는 10번이 그거거든요. 자, 104쪽에 10번을 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04쪽에 10번이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조건식이 이게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등식은 4x제곱에 y제곱을 더하면 1과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이거고 구하고자 하는 식은 자 이렇게 어떤 x 더하기 y제곱이라는 y에 대해서는 2차식이고 x에 대해서는 1차식인데 자, 이 식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구한 거는 뭐 y는 몇 x제곱 이런 식의 2차식의 최대 치수인데 자, 이거는 그런 등식으로 시작하지 않잖아. 어떤 y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변수가 두 종류가 되면은 내가 뭐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지금 y에 대해서 2차식이면 x에 대해서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변형 자체도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조건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이제 xy에 대한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고쳐서 풀면 또 틀리기도 해요. 고칠 수 있는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x 또는 y에 해당하는 이 변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줄이셔야 돼요. 하나로 이제 통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통일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자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4x제곱을 이항을 해서 저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x제곱을 저렇게 이항해서 바꾸게 되면 이제 반드시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y제곱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해서 풀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제 y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기 있다. 자,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으로 좀 바뀌어요.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왜, 여기서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되게 신경 쓰셔야 될 말이 있거든요. 실수라는 말이 있고, 그 실수에 대한 2차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조건식이. 자,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이나 y제곱에는 다 범위가 생겨요. 내가 y의 제곱은, 자, 이런 거 없어요. y의 제곱은 이런 것만 있다고요. 그러면 y의 제곱은 봐도 몇 이상이 나와야 돼요? 제곱이니까 이제 0 이상 나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1-4x 제곱에는 0 이상이란 말이 여기에는 숨겨져 있다고요. 이게 문제에서 안 알려줘요. 이렇게 0 이상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는 1-4, 자, 여기는 이제 1을 좀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네들을 x의 값을 구하는 부등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1 이항할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로 양쪽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x제곱은 4분의 1 이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근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만약에 1이에요. 그럼 0과 1 사이에 있고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은 있잖아요. 다 제곱해봐야 1을 넘지 못하죠. 그쵸? 그러면 내가 x제곱은 1 이하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곱해서 1 이하야. 그럼 제곱하기 전이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럼 걔네들보다 0에 가까워야, 즉 절대값이 작아야 제곱해서도 1 이하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제곱은 몇 이하입니다 라는 식은 이렇게 풉니다, 보통은. 자, 2차 부등식 가서는 조금 더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럼 이거 보고, x의 범위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예측을 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이렇게 x의 값의 범위를 잡아놓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2차식의 x의 범위 나왔죠? 다시 한번 더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제곱해서 이제 4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제곱하기 전에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의 수의 범위의 기준입니다. 제곱근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 2차식에 x값에는 제한 범위가 생겼으므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확인하는 일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를 묶으면 4분의 2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식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표준형 고치시면 여기 x 빠졌다. 자, x-4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식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를 곱한 게, 즉 4분의 1의 제곱이죠. 4분의 1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4로 곱한 게 이제 튀어나갈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식조로 이제 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6분의 1, 4 걷어가니까 플러스 4분의 1 되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까지 계산해 주시면 표준형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되겠네. 뒤에 있는 1이랑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프 그릴게요. 자, 위로 볼록하게 그리겠죠? 이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자, 그럼 원래 x가 4분의 1일 때, 자, 여기 있는 y 값이 뭐 4분의 5인 거고, 자,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이차함수 그래프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부터 2분의 1 이하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2분의 1이 축에 좀 더 가깝거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조금 더 멀리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필요한 범위를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범위 안에서 내가 맨 처음 이걸로 시작했던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고 제한 범위 맞게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여기서 나오겠죠? 제일 큰 놈, 그러면 4분의 1일 때니까 요거 보고 바로 쓰시면 되겠고, 자, 최소 여기 제일 바닥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뭐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하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계산한 중간 과정은 자, 여기 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편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바로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최대 최소 조건이 어떤 식으로도 조금 즉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식의 xy 범위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냐면 이제 거기 그 한번 일제 10-2번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자, 저렇게 이제 제곱 형태로 주어지면 당연히 바로 제곱은 0 이상이야 하면서 이제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x 더하기 y는 3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주어진 식의 최대 치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조건식의 차수는 몇 차냐면 1차죠. 조건식의 차수는 1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만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 라고 시키면은 자, 2x제곱에 여기 y제곱 대신에 이렇게 3-x를 여기는 y제곱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식을 바꾼 다음 식을 변형해가지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풀이 과정이 이어졌을 거예요.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자, 여기서 바로 표준형 묶어가지고, x가 몇 이상입니다. x가 얼마일 때 이 시계값은 몇 이상입니다. 라고 바로 쓰고 끝났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런데, 자, 이제 보통 문제였다면, 보통 이제 아무 말도 없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하고 이제 풀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애들이 말하겠냐면, 10-2에서 이런 조건도 있는 거예요. 자, x가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니까 자, 여기서 보이는 3-x로 정해진 y가 0 이상이죠. 이거 없었으면 y는 0 이상인 거잖아. 근데 요 놈이 0 이상인 거니까 자, y가 0 이상인 거니까 3-x가 0 이상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이제 부등식 풀어버리시면은, 부등식 x에 대해서 풀면은, x가 3 이하라는 제한 범위가 걸리니까, 여기에 이게 쓰여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표준형 고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고쳐볼게요. 3으로 묶으면서 이제 고치게 되면 3, x-1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붙을 거냐, 플러스 6이 붙을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자,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서, 자, 그래프 또 그리겠죠. x가 1에서 y가 6이다는 이제 꼭지점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내가 그래프에서 남겨야 될 부분은 x가 3 이상인 부분이니까 x 3인 곳 찾고 여기를 남기셔서 이쪽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3 이하구나. 쏘리네. 자, x가 3 이하니까 이렇게 남겨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이것도요. x가 0 이하라는 범위도 있으니까 제대로 갖췄으면 이것까지 써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0 이하니까 아마 축에 x가 0일 때가 좀 더 가까움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최소가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이제 계산 결과를 이제 굳이 뭐 써놓는다면 여기는 뭐 꼭지점이 잡히니까 6이 나올 거고 자 여기는 큰 앱은 x가 3일 때니까 3, 3 대입하시면은 27 빼기 18 더하기 9니까 18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계산하시면 치드지수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제 계산들을 다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식이 주어지면 구하식의 최대 치소를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면 조건식으로 구하식의 변수를 줄이는데 그 변수를 줄일 때 우리가 하나로 보통 변수가 통일되거든요. 그 통일되는 변수의 범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이제 통일되는 변수 범위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그런 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설정할 수 없는 모양이면
만약에 이런 10-2는 얘기 없었으면은 제한범위 이런 거 안 생겨요. 제한범위 안 생기는데 지금 문제에서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좀 따지셔야 돼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자,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XY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죠. XY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했던 문제랑 똑같은데 처음에 주어진 모양이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xy에 대한 2차식은 0꼴로 시작을 해요. 는 0꼴로. 그러니까 거기 보이는 거기 105 쪽에 11번 문제랑 여러분들 102 쪽에 8번 문제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는 방정식으로 시작하고요. 거기 108 쪽에 102 쪽에 있는 문제들은 방정식으로 시작 안 할 거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105 쪽에 있는 문제는 는 0으로 시작하는 방정식으로 시작하지만 102 쪽 문제들은 는 0이 없죠. 방정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102 쪽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xy에 대한 2차식의 최대차소를 바로 구하라는 얘기고 자 여기는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x의 값과 y 값의 최대차소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식 자체의 최대차소를 구하라고 시키는가 하면은 이런 거는 내가 방정식 알려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x의 뭐 최소 뭐 또는 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x로 구하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는 x가 y로 바뀔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서 자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정식에서 부등식을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최대 몇입니다. 자 x가 최대 5입니다. 라는 말은 5보다 절대 커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즉 5 이하라는 얘기니까 이러면 이제 x가 최대가 5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시효라는 말 자체가 벌써 범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 뭐밖에 없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방정식에서 부등식을 뽑아낼 수 있는 경우 이제까지 배운 개념에 의하면 자, 판별식하고 근각계식 관계 등등을 생각한다면 뭐밖에 없어요? 2차 방정식에서 부등식 나온 경우 좀 생각이 안 되나요? 자, 만들 수도 있는데 판별식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자, 판별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 무슨 조건이 달려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수 정보 달려 있어요. 문제 XY에 실수라는 말이 반드시 달려 있어요. 거기 105 쪽에 예제 보세요. 실수라는 말 달려 있을걸요? 자, 그럼 이제 105 쪽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론적인 거는 개요는 다 얘기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푸냐? 도대체 뭔 소리를 지금까지 하는 거지? 감이 안 왔을 수 있어요. 자, 일단 2차 방정식 씁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2차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문제에서 이 방정식에서 야, 너 x의 범위 구해봐.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 조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자, 문제 앞에 반드시 이 말 달려 있습니다. 자, xy는 실수예요. 그러면 내가 x의 범위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면 자, y에 대한 방정식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y에 대한 방정식. 자, 그럼 y에 대한 방정식을 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 방정식에서 x 범위를 뽑아내야 일단 이걸 y에 대한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y제곱으로 시작하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y에 대한 1차항이 여기 둘이 들어있겠죠? 2x하고 마이너스 4가 y의 개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이제 y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자,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근해 공식 썼다고 쳐봐요. 그럼 y는 해놓고 근해 공식 썼다고 쳐봐. 그럼 y에 대한 값을 구할 때 근해 공식 쓴다고 치면은 뭐 여기 2분 1이니까 y제곱에서 1이니까 2분의 해놓고 여기 부 바꾼 거 이런 식으로 쓰겠지. 그리고 루트 안에 판별식 모양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여기 가로하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y 들어가나요? 가로 안이나 루트 안에 y라는 문자가 들어갈까요? 근해고시 많이 썼다고 치면 안 들어가죠. 순수하게 x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실수가 돼야 된다니까요. 실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자 이미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실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이쪽이야, 이쪽. 루트 안에. 어차피 여기에 지금 요거 굳이 써놓으면 EX 마이너스 4잖아. 이거 부호 바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실수라니까요. X가 실수니까. 실수가 아닐 수 있는 데는 여기. 루트 안에. 루트 안이 음수면 허근 나오잖아. 그쵸? Y가 실수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뭘 조사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판별식이잖아요. 여기가 판별식 자리잖아.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판별식.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 문자의 범위를 조사해라 라고 시킨다. 그리고 심지어는 XY가 다 실수다. 이런 조건까지 들어있으면은 방정식에서 뭔가의 범위를 뽑아낸다? 판별식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Y의 범위를 Y가 실수있게끔 해주는 X의 범위는 이 판별식이 0 이상일 때예요. 자, 판별식을 세워볼까요? 자, 여기는 2x-4는 2가 골고루 곱해져 있으니까 2로 골고루 나눠서 우리가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어요. 자, 개수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여기 y제곱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요놈이기 때문에 앞뒤로 곱한 거를 그대로 빼요. 그럼 여기 0 이상인 거거든요. 자, 계산합니다. x제곱 사라져. 그래서 마이너스 4x로 시작을 해요. 여기 개수가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3 뺄 거니까 4x 플러스 7이 1차의 개수가 1차 이제 4x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이제 판별식의 결과가 되는 거고 이걸 x에 대한 1차 부등식으로 풀면 말 꼬이는 것 봐. 자, 4분의 7 이하예요. 그럼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x의 최대값이죠? 그죠? 실제로 구하라는 건 최대값이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쓴 거는 그냥 어차피 최대값을 구하려면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범위라고 썼지만 책에는 최대값이 달려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짓거리를 가로 2번에서도 하시면 돼요. 네, 가로 2번에서도 하시면 자, 2번에서는 거꾸로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이번에는 y의 최소값을 볼 거니까 y를 구하래요. y 범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 하시는 거냐면 주어진 방정식을 x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x가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의 값을 구하는 근해 공식을 마치 쓸 것처럼 이제 방정식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2xy랑 그 외에는 1차가 없네요. x가 곱해져 있는 거는 자 2xy밖에 없으니까 x에 대한 1차량은 요거 하나. 그래서 2yx라고 일부러 개수가 잘 보이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자, 지금 어차피 x에 대한 2차 내림 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역시나 판별식을 씁니다. 어차피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아까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x가 실수 있게끔 해주는 판별식의 결과는 0 이상이 되므로 자, 여기 2로 나눠서 y로 돌리시고요. y를 제곱합니다. 양 끝에 여기 이만큼이 상수하니까 앞뒤로 곱한 거를 그대로 빼요. 그러면 또 1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1차 부등식 만들어지면서 4y 플러스 3은 0 이상이니까 y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제 y의 최소는 요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풉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서는 자,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두 문자가 섞여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실수 조건 주어지고 x의 최소 또는 최대 또는 y의 최소 최대 이런 거 구하라고 그러면 부등식을 만드는 건데 그 부등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판별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별식에서 판별식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제 반드시 이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y에 대해서 방정식을 정리해 놓고 나서 판별식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먼저 하고
판별식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자, 스타일을 다 따다다다 구분해서 다 하나하나 이제 구분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이렇게 문제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도 이제 풀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차함수 최대적으로 디파트가 좀 어려워요. 뭐 하여튼 이렇고요. 여기 책에도 좀 적당히 좀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굳이 노트 한번 필기를 시켜드릴까요? 조금 함수 돌릴 겸. 자, 이만큼만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좀 적는 시간 좀 드릴게요. 한 3분 정도면 그래도 다 적겠죠?